자, 여러 가지 증명법 자, 얘들아 명제에서 여러 가지 증명법 갈게요. 자,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3 때까지 배우는 증명법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비율법. 네요. 귀납법. 귀납법이 뭔지는 모르는데 들어는 봤다 이건가? 뭔지 아나요? 작년에 배웠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둘이 여러분들 수학 첫 때 배우는 거고요. 여기에는 얘가 수 1 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귀납법은 사실 수 1 때 배우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좀 벗겨놓고 이 두 개를 지금 정리할 거예요. 그럼 귀율법이 뭔지 알아요? 읽지 마세요. 몇 쪽이는데? 어? 지금 몇 쪽이에요? 몇 쪽에 있냐고요? 지금 몇 쪽이냐고요? 48페이지.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네. 부정하는 네, 봅시다. 대단하다. 기존 명제를 부정해요, 일단. 그럼 우리가 어떤 거 배우냐면은 어떠한 명제가 참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런 거 배웠어요. 기존 명제가 참이다. 근데 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다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러면 기존 명제가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증명하려고 하냐면 기존 명제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한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 명제는 뭐란 얘기? 참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귀율법이에요. 이될까요? 바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한 게 거짓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짓인 건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데? 네, 반례를 찾아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귀율법이에요. 이될까요? 무슨 말인지? 대우법은 뭐냐면 기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이게 저번에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명제를 증명하기보다는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게 대우법이에요. 기존 명제가 참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결론은 기존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올까요? 얘가 귀율법, 얘가 대우법인데 자 그러면 귀율법 저렇게만 하면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예를 좀 간단히 들어볼게요. 어떤 귀율법에 대한 대표적인 그 예제가 있냐면 루트는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증명이 아니라 루트는 무리수라고 배웠는데 왜 그걸 증명하래 이러면서 다 아니고 마음이 막 속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주어진 예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루트는 무리수라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이 명제를.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의 반대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루트는 유리수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가 유리수라 하자 이렇게 명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얘 목표는 얘가 거짓인 걸 보이겠다. 그러면 기존 명제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게 귀율법인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루트를 유리수라 하자라고 하고 지금 얘를 한번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부르죠? 오케이, 분수로 표현되는 수를 세를 분수로 표현되는 a분의 b 이렇게 지금 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수로 표현될 때 일반적으로 이 a분의 b가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형태로 우리는 뭐 하잖아요. 기하분수 이렇게 안 쓰고 a, b는 서로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네. 대우법 먼저 할게요. 왜 이거 먼저 하는지는 보시면 알아요. 이거 먼저 할게요. 잠깐 저기까지 멈추고. 자, 어떤 명제 볼 거냐면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이다. 이거를 증명하래요. 문제에서.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이다 증명하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n이 짝수면 n제곱은 짝수이다라는 걸 문제에서 증명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이거 n을 내가 짝수인 이렇게 n을 2k라고 잡아버리면 n제곱이라는 것은 4k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미 짝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이 아래 증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증명이 왜 까다롭냐면 n제곱이 짝수면 n제곱을 이렇게 잡고 싶은데 그러면 루트 n이랑
루트라는 게 짝수인지 아닌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좀 느껴지세요? 그래서 주어진 저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얘를 그냥 증명이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 이놈의 대우를 생각하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이놈의 대우를 생각해보면 짝수의 부정이 뭐예요? 짝수가 아니고 홀수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n은 홀수이면 대우는 자리를 바꾸고 양쪽을 부정하는 것이 대우죠. 그 자리를 바꾸고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n제곱이 홀수이다. 위에 있는 명제하고 아래에 있는 명제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명제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놈 이제 증명합니다. n이 홀수란 얘기는 n을 2k-1, k는 자연수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는 n을 2k 더하기 1 이렇게 잡고 싶으면 k는 0 이상의 정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1번처럼 많이 쓰나요? 2번처럼 많이 쓰나요? 안 쓰고 포기하나요? 1번, 2번 자료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쨌든 n은 홀수니까 1, 4, 5, 7, 9가 나와야 되거든요. 1, 4, 5, 7, 9가 나오게끔 여기는 자연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1, 4, 5, 7, 9가 나오는데 k는 자연수라고 하면 3이라는 걸 시작하죠. k1 대입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써줘야 돼요. 여기서 감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이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면 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n제곱을 구해버리면 n제곱이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지금 이렇게 잡히는 게 n제곱인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앞에 있는 걸 이로 묶어버려서 2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얘가 홀수, 얘는 짝수. 그럼 짝수와 홀수는 무슨 수? 홀수니까 홀수라는 게 증명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결론 대우가 참이니 기존명제가 뭐다? 참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대우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완벽하게 예제랑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조금 이걸로 계속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뭐가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기본에서 뭐가 바뀌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다시 갑니다. 자 루트 1을 내가 a분의 b라는 지금 유리수의 형태로 잡았는데 이 놈을 가지고 양쪽에 a를 곱하고요. 양쪽을 제곱을 해버리면 2a 제곱이 b제곱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얘를 내가 어떻게 읽으려고 하냐면 b제곱이 2a 제곱이라는 얘기는 b제곱이 짝수다라고 읽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b제곱은 짝수가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 명제 활용하면 b제곱이 짝수니까 b도 무슨 수? 짝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b가 짝수다라는 걸 끄집어낸 겁니다. 자 그럼 b가 짝수니까 나는 b 대신에 2k를 대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k는 잘 써주셔야 돼요. 자, 이 b는 2k라는 걸 여기다가 쏙 대입시켜버리면 2a 제곱이 4k 제곱이라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a 제곱은 2k 제곱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또 뭐냐면 a 제곱이 무슨 수? 짝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곱이 짝수면 a가 무슨 수다? 짝수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보세요. a가 짝수인데 b도 무슨 수예요? 짝수죠. 그러면 a, b가 서로서라는 말에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기서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이 명제가 사실은 거짓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규율법은 기존 명제를 부정해서 거짓인 것을 찾는데 얘가 모순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기존 명제는 어떻다? 참이다 이렇게 가는 게 규율법입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옵니까? 얘가 규율법이에요. 그래서 폐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비나법은 나중에 수업 때 배우면 될 것 같고 저런 형태가 대우법이고 이러한 형태가 규율법이다.
그래서 증명법 2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규律법, 교육법. 진짜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나와 있으면 쫄지 말고 얘들아, 절대부등식 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절대부등식이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몰라요. 항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항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쓴 거예요. 항등식이 뭐였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럼 항부등식은 뭘까요? 성립하는 부등식. 그걸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부르네요. 항등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이거 항상 성립한다. 괜찮을까요? 이유는 주어진 얘가 x 더하기 이거 항상 성립 안 하는데요? 아, 성립하네요. 미안합니다. 네. 자, 얘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얘는 x가 어떤 걸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보이는 게 첫 번째고요. 또는 이걸 2차 부등식,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주어진 이 2차 함수를 그리면 x축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요놈의 x축과의 관계를 보면 판별식을 써야 돼요. 판별식을 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x에서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 떠있다는 얘기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걸 항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부등식이 아니라 절대부등식.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를 해나간다라는 건데, 절대부등식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딱 몇 개가 있습니다. 외워야 될 게. 그래서 그런 것들 먼저 좀 쓰면,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abc에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혹시 왜인지 이유가 좀 보이나요? 네. 이거 보면 2분의 1이라고 보이셔야죠.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bc의 뭘 대입해도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다. 이런 걸 하나하나 지금 좀 정립하고 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항상 이 절대값 a하고 b를 더한 거에 절대값 쉬운 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하다라고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a, b 다른 데서 절대값 쉬우면 합쳐서 절대값 쉬운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죠. 이런 게 절대부등식입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네 번째 갈 건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얘는 따로 이름까지 붙였어요. 산술기하라고 따로 이름까지 붙였고요. 얘는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름까지 붙인 게 딱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름까지 붙인 게. 자, 그러면 얘네를 일단 왜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배우냐라고 얘기하면은, 절대부등식을 배우는 이유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때 활용되는 게 산술기하와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구할 때 활용된다. 여기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이용되는 게 3번, 4번 부등식이에요.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산술 평균이 뭔지 알아요? 기하 평균이 뭔지 알아요? 네. 산술 평균이 뭐예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자, 산술 평균이 뭐냐면 내가 더하기에 대한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 A하고 B에 대해서 우리가 A, B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요? 그쵸. A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누죠.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 산술 평균이에요.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하 평균이 뭐냐면, 기하 평균은 곱하기에 대한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의 기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걸 곱한 다음에 물표로 나누면 이건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하고 2의 평균은 당연히 2겠죠.
그러면 2하고 2의 기하 평균은 2를 곱한 다음에 이거 나오면 이런 애가 나온다. 이게 약간 기하 평균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단 A는 양수, B가 양수일 때만 얘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궁금하면 A, B 아무나 넣어보세요. 지금 넣고 있나요? 몇수요? 그래봤자 무조건 성립해요. 왜냐면 항상 성립하면 등한처럼 넣어보면 성립하겠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 저거 왜 성립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만 넣으면 성립해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저와 같은 수학과는 용납하지 못하죠. 성립하는 걸 증명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걸 증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냐면 얘가 이것보다 크거나 하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 빼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주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증명을 여기 해볼게요. 증명은 2분의 a 더하기 b에서 얘를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식을 열심히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거 증명하라고 나와요. 학교 시험에 실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써요. 틀려요. 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식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걸 써야지 이걸 처음부터 써버리면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빼먹은 자, 이거 2분의 1로 묶어보면 여기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b 이렇게 보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분의 1에 이 a라는 것을 루트 a의 제곱 b라는 것을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1루트 a 이렇게 써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옵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항상 제곱의 합에 있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이고 항상 크거나 같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공부합시다. 추가적으로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요놈의 등호 언제 성립할까요?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같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로 좀 외워주셔야 돼요. 등호는 A하고 B일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얘가 산술이 기하예요. 네. A랑 B에 0을 대입해도 되는데 이게 산술이 기하의 조건이에요. 대입하면 성립하는데 아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도 되는데 왜 여기 0을 안 쓰냐? 네. 증명해주세요. 수학자들의 약속인가요? 그래요. 그러게요. 저 궁금했어요. 그러게. 왜 0을 안 쓸까? 선생님 이거를 논문 쓰셔서 노벨상 받으셨는데 0을 대입해서 성립하는데 왜 0을 안 쓸까? 굳이? 노벨상 받으셨는데 오, 괜찮은 고민인데 선생님이 그 고민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찾아볼게요. 괜찮아요. 아니 선생님께도 과제를 드려요. 찾아볼게요. 자, 우리 혹시 요거 4번에 일단 남겨놓고 오늘 그냥 3번 산술기하까지만 합시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나오니까. 그럼 보세요, 얘들아. 자, 알겠어요. 자, 산술기하 평균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거든요.
산수의 기하 평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일단 A하고 B하고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라고 먼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산수의 기하 평균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산술 평균이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 곱하기에 대한 평균, 즉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도식이 절대 부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등호가 성립하는데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형태는 무조건 다 써줘야 되고 다 외워줘야 됩니다. 얘가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됐나요? 양수일 때만 성립하고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게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럼 얘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지금 활용된다라고 했는데 옆에 299번 잠깐 볼까요? 299번, 300번 이거 두 개 한번 잠깐 봅시다.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일단 최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가 제일 아래 있는지를 찾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허접하니까 이런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런 그래프 배워요. 미적분 때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그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항상 양수라는 범위가 있는지를 먼저 보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산술기하 평균을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얘를 양쪽에다가 두 배를 해버려서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A 더하기 B는 2루트 B보다 크거나 2루트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양수고 양수니까 얘는 항상 2루트 x 곱하기 x분의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왜? 얘는 항상 성립하는 항부등식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요놈을 계산해 봤더니 얘가 1로 지워져서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를 우리는 항상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이 2가 될 수 있는지까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2가 된다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x하고 x분의 1이 어떻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호는 x와 x분의 1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하고 x분의 1이 같다는 얘기는 x제곱이 1 된다는 얘기고요. x가 1이라는 애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호가 성립이 가능해서 최소값을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해되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주어진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렇게 쓴다 한들 요놈의 최소값이 2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3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4부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2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면 실제로 x에다가 내가 뭐를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얘하고 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립하는 걸 봤더니 x가 1이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얘는 최소값이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얘가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자, 그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면 보세요. 주어진 얘가 2루트 얘 양수고 양수니까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루트 ab 즉 저 안에 있는 4x와 x분의 9를 곱하니까 지워져서 2루트 36이 나와서 얘는 1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항상 12 그건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까지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래야지 개념이 정확히 따라와요.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보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얘하고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4x제곱이 9일 때인데 x제곱이 4분의 9일 때다. 그럼 x가 2분의 3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 근데 x가 2분의 3일 수 있다 없다? 있다. x가 안 쓰니까. 그러니까 없다를 약간 요구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므로 이놈의 최소값은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따라합니까? 자, 지금부터 산술기하 평균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넘어옵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이 처음에 문제 풀 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부 다 유형이에요.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은 익숙해지면은 그냥 쉬워요. 근데 처음 풀 때는 이거 어떻게 만들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풀이를 다 외워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저기 374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374번. 얘들아, 식판 봅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문제가 몇 개 없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할 겁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요걸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개해보면 xy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xy분의 16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10 더하기 xy 더하기 xy분의 16 이렇게 따라와요. 요거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럼 최대치수 나오면 무조건 최대치수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산술기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술기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을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지 봤더니 둘 다 양수 맞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다. 그럼 a 더하기 b는 2 루트 a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지워지니까 얘가 루트 16 4가 나오고 얘가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답은 10 더하기 8이니까 답은 뭐다? 18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얘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려고 해요. x 더하기 y분의 2라는 놈은 얘는 2 루트 y분의 2x보다 크거나 같아요. 산수의 기하에 의해 저건 항상 성립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y 더하기 x분의 8이라는 놈은 산수의 기하에 의해 2 루트 x분의 8y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산수의 기하에 의해.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곱해버리면 즉 x 더하기 y분의 2 y 더하기 x분의 8이라는 놈은 이거하고 이거를 곱한 4에다가 이거 곱하면 xx yy 지워지는 거 보이죠? 4 루트 16 즉 1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놈의 최소값은 뭐였어요? 18이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답 16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은근 많이 틀리거든요. 왜 안 될지 생각해보세요. 여기 아래는 18보다 크거나 같아서 답이 18인데 이렇게 풀었더니 16보다 크거나 같다는 애가 나오는데 이거 플레이노트에 쓸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이 문제 쓸 거고 이렇게 풀면 왜 안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필기할 겁니다. 이건 될까요? 자, 이유 설명합니다. 이유는 이때 등호가 성립할 때와 이때 등호가 성립할 때가 똑같으면 그 xy를 대입하면 이때도 최소 이때도 최소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이때 등호가 성립할 때랑 이때 등호가 성립할 때가 같지 않으면
이때는 등호가 붙지만 이때는 등호가 안 붙어서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은지를 꼭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될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x 더하기 y분의 2라는 놈은 이 루트 y분의 2x보다 커요. 근데 이때는 이 등호라는 게 언제 성립하냐면 x하고 y분의 2가 같을 때, 즉 xy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요놈 이해되시나요? 자,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y 더하기 x분의 8이라는 놈은 이 루트 x분의 8y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이 등호가 y하고 x분의 8이 같을 때, 즉 xy가 8일 때 지금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인 거예요. xy가 2일 때는 요 등호가 성립해요. 하지만 그때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있는 xy는 8일 때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등호를 연결해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불가능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따라오니까. 하지만 이거하고 비교해서 저기 377번 볼게요. 자, 377번 문제 보시면 A분의 C 더하기 B분의 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요거 풀 때도 다 전개해서 하면 항상 저런 오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전개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 때 다 전개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고민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 전개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따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따로 처리하면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AC는 B제곱일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요. 요거랑 요거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얘들아 따라오고 있어요?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C분의 B랑 A분의 C가 같을 때, 즉 A, B랑 C제곱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얘는 이해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C제곱은 BC는 A제곱일 때, 이때 등호가 성립해요. 각각의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지금 약간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A하고 B하고 C를 전부 다 똑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성립하죠. C하고 B 대신에 A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성립하죠. B하고 C 대신에 A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B하고 C 대신에 A 넣으면 성립하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요놈의 등호가 동시에 지금 모두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얘는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산술기가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합체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얘는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합체가 불가능한 문제다. 이거를 제발 구별해 주세요. 이해될까요?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시면 한 가지 내볼게요. 얘는 이 루트 C분의 A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이 루트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이 루트 B분의 C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등호가 동시에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답은 다 날라가서 8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두 문제의 차이점 정확히 써주시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끔 각자 양쪽을 필기해 주세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 필기할 시간 한 4분 정도, 5분 정도 주고요. 자, 질문이다. 선생님이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매우 간단하게 내겠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 요놈의 최소값은 제가 x의 범위를 무답다 이렇게 주장할까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각자 고민해보세요. 자, 볼게요. 각자 생각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주어진 얘를 산술기가 쓸 수 있는지를 봤더니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술기가 써보면 4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애가 이 루트 두 개를 곱하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애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뭐예요? 4점.
최소값이 뭐다? 4 이렇게 해서 대치해서 기억 니은식이 나왔는데 한 95%가 다 틀렸어요. 그냥 무분별 산술기하니까. 왜 틀렸는지 괜찮을까요? 왜냐면 애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그냥 최소 이 단어는 산술기야 단원이야 빠바박 답사 이렇게 한다고요. 하지만 이 문제를 정확히 보면 실제로 4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놈이 4가 되기 위해선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등호 성립 조건을 고려해 주시면 4x제곱이 1대 등호가 성립하거든요. 즉 x제곱이 4분의 1, x가 2분의 1 대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x가 2분의 1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틀렸거든요. 다 틀렸어요. 다. 근데 이렇게 냈던 경우가 없어요. 여태까지. 학교 시험에. 잘 내신 거죠. 쌀을 틀렸습니다. 부분별하게 산술기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논리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등호가 요거니까 최소값이 4다 이게 아니라는 거. 등호일 때가 무조건 최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됩니다. 내가 산술기의 핵심입니다. 자, 넘어가서 379번 유형 갈게요. 자, 유형 23에다가 산술기하를 쓰기 쉽게 만든다 써주세요. 산술기하를 쓰기 쉽게 만든다. 산술기하를 쓰기 쉽게 만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왔거든요. 최소값. 그럼 최대 최소니까 그래프를 그리거나 산술기하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 화접이니까 이거 그린다 못 그린다?